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3억 6,600만 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의 IS 계좌는 3,5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미국 직투 계좌 2,300만 원 수익과 한 차익,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8천만 원 손실까지 현재 기준 총 4억 정도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주말 관세 불확실성이 화요일 증시에 영향을 주며 어제 하루 만에 제 자산 6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런 급락 웅덩이가 발생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 우리는 쫄고 도망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적절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좋은 기회에서 남들보다 싸게, 남들보다 많이 매수하는 것에 집중해서 우리는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일단 어제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가 1.76% 하락, 나스닥이 2.4% 하락, S&P 100이 2%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꽤 크게 하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맵을 보면 아시겠지만 마치 제 자산이 증발한 것처럼 말 그대로 피바다인 맵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다 빠졌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던 작년 4월 관세 폭락 저점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하던 지지선을 결국 이탈했습니다. 삼각수렴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여기를 하방 이탈하게 된다면 웅덩이에 대한 각오, 대비가 필요하다고 공유드렸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기회 포착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이대로 무조건 웅덩이가 온다는 게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그 가능성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하락장, 폭락장 찾아오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상승 추세하던 돌파 패턴은 마치 작년 2025년 4월 관세 폭락 때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이너스 20% 급락장이 찾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 이유가 어제 신고가 근처에서 1% 이상 급락하면서 시장이 출발했는데요. 과거 신고가 근처에서 지금처럼 1% 이상 급락하면서 미국 증시가 출발을 했을 때를 나타내보면 2020년 코로나 초입 구간에서 나타났던 패턴이며 2025년 관세 폭락 초입에서 나타났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모를 대비를 미리미리 해두었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웅죽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멤버십 영상을 꽤 길게 올렸으니 제가 이번 웅덩이 기회를 어떻게 잡고 대비는 또 어떻게 해두는지 멤버십 분들은 해당 영상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께도 영상으로 공유드렸습니다. 큰 관점에서는 저는 여전히 상승한다고 보고 있지만 올해는 중간 선거의 해이며 정말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고 결국 여기를 하방 이탈했기에 웅덩이에 대비해야 한다 라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공유드려왔죠. 그래서 현금 비중을 계속 미리 강조드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서 크게 개파락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유드렸던 이 상승 추세 상단 저항선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락장과 폭락장이 찾아오는 거 아닐까, 이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먼저 우리는 현재 시장의 주요 악재 5가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국과 유럽 관세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 강하게 협박하고 있는데요. 이에 유럽이 선발대를 파견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발대를 파견한 유럽 8개국에 대해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또 관세 가지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은 관세 맞부과와 함께 미국 국채를 대량 투매해버리겠다 라는 협박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덴마크 연기금은 실제로 미국 국채를 전량 투매한다고 선포해버렸기도 하고요. 이게 유행처럼 갑자기 번져버리면 당연히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악재로 연결되는 겁니다.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은 주식과 코인 시장의 부담 요인입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늘어나고 안전자산 수익률이 오르면 위험자산의 매력도가 내려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본의 자산 매각 시작 악재가 세 번째입니다. 서서히 자산을 매각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위기로 번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투매가 나오진 않나 체크해보고 있고, 네 번째 악재는 아까 설명드린 상승 추세하단 이탈입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실적 발표 후 급락으로 곧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이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공유드리도록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악재와 관련해 트럼프가 오늘 밤 10시 30분에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 그린란드와 관련해 발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트럼프는 증시를 엄청나게 신경 쓰는 대통령이죠. 지금도 분명히 급락을 신경 쓰고 있을 겁니다. 다만 아직 하락 기간도 짧고 하락폭도 얕기 때문에 벌써부터 증시 하락에 대해 개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트럼프의 패턴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매우 강하게 압박하면서 상대를 위기로 몰아넣고 이후 마치 선심 쓰는 척 하면서 원하는 것을 협상으로 최대한 얻어내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설로 관세 불확실성과 미 국채 대량 투매 우려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 이걸 우리는 오늘 밤에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넷플릭스 실적 발표 앞에 있죠? 이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새벽 시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요. 냉정하게 실적 발표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성장 둔화라는 시장에 악재 해석이 있었습니다. 연간 EPS 전망이 예상보다 낮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너브라더스 인수 비용을 실적에 넣어버렸다는 점과 자사주 매입 중단 발표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6%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 악재들과 관련하여 시원하게 제 생각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전 이번 하락이 작년 2025년 4월 관세 폭락만큼의 웅덩이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1월쯤 관세 폭락이 발생되기 직전에 모두가 탐욕을 부릴 때 노화의 방주와 현금 비중을 늘려두어야 한다 라고 영상을 올리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해놨었는데요. 이후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마이너스 20% 관세 폭락장이 찾아왔고 전 늘려둔 현금으로 저 웅덩이에서 1억 웅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쓰는 영상도 공유드렸고요. 그리고 저기서 웅줍한 계좌가 바로 오른쪽의 ISA 계좌입니다. 아직 1년이 되지도 않은 계좌인데 그리고 지금 하방 이탈을 했음에도 여전히 63%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저기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에 투자했고 올해 2천만원 추가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이번 웅덩이에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추가 웅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자산을 불려오고 있는 오즐 웅줍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전 이번에도 기회 포착에 집중하며 다시 한번 자산 퀀텀 점프 구간을 만나는 것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웅덩이는 단기적으로 내 자산이 1보 후퇴하겠지만 장기적으로 2보 전진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투자에서 제가 이 마인드를 왜 그렇게 강조드리냐?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극소수 웅줍러는 기회라고 받아들이고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투덜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 5년 동안의 과거 선택들 때문입니다. 과거에 했던 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제 인생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구간들마다 이 기회 꼭 잡으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 인생을 바꿀 수 있게 해줬던 위기이자 기회였던 구간들입니다. 대다수는 저기를 실시간으로 바라볼 땐 위기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야 기회였다며 후회합니다. 대비가 미리 되어 있다면 조정장 웅덩이와 하락장 웅덩이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자산이 상승해주니까 오히려 좋아.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으니까 오히려 좋아.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분들을 보면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자산 상승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 몰빵할걸. 또는 저기 더 상승하는 종목을 보면서 저걸 샀어야 하는데 라면서 불평불만에 집중합니다. 또 하락하면 기회가 와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공포에 내가 잠식당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남 탓하기 바쁘죠.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어떻게 할 거냐? 아무 때나 막 사는 게 아니라 소액 웅주 분할 매수를 진행하다가 데이터와 지표, 시장의 해석이 공통적으로 이럴 땐 매수를 해야 한다고 말해줄 때 그때 이번에도 매수 비중을 과감히 높일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공유드리기에 이번 기회 한번 함께 제대로 잡아보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기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작년엔 4월 관세 폭락에 딱 한 번 찾아왔죠. 그래서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2개만 공유드리겠습니다. 환율 질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엔화 기준으로 지금 환율은 1,600원이 되어야 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잘 버텨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환 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죠. 이를 보고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 한 달, 2달 뒤에 갭이 나오면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해외 주식 강제 매각이라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이게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은 증권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지만 증권사는 우리의 매수 주문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미국의 보관기관에 맡기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미국 예탁결제원과 연계된 기관에서 보관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미국 법도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할 수 없다, 불가능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은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어제 급락으로 하루 만에 상승을 다 뱉어냈고 다시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장기 상승 추세하단 지지선을 터치하고 다행히 여기서 일단은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주봉으로 이 부분을 지켜주는지 체크하고 있기에 추가 매수할지 지켜볼지 여기 부분을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장의 주요 악재 요인들을 봤을 때 냉정하게 확률적으로 하락장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현재 이렇게 바라보고 대응할 생각입니다. 다만 자산 격차를 더 벌려내기 위해 아무 때나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최대한 확실한 구간에서 그때 매수 비중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렇게 자산 격차를 벌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 이번에도 웅덩이를 버텨내고 여기서 기회 포착에 집중합니다. 항상 이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중도 탈락하게 되시더라고요. 진정한 장기 투자자는 이런 과정들을 항상 겪어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제가 끝까지 버텨내고 보여드릴 테니 이번에도 함께 버텨내 보시죠. 조정장이든 하락장이든 시간을 활용해 멀리 바라보면 다 기회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